안녕하세요 여러분, 탈 것을 리뷰하는 남자 홍어입니다. 바이크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멋진 바이크에 앉아 해안 도로를 천천히 달리는 상상은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뭔가 이 성공한 여유로운 삶을 상징하는 듯한 클리셰 같은 느낌도 있죠. 여유로운 배기음과 두둥거리는 고동감, 그 위에 앉아 시원하게 바람을 가로지르는 여행은 언젠가 인생이 막막하다고 느껴질 때 꼭 한 번은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여행입니다. 이런 여행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바이크는 누가 뭐래도 역시나 크루저라는 장르의 바이크인데요. 오늘 함께 타볼 인디언 치프 다크호스는 평상시 출퇴근용으로 활용하다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훌쩍 떠나 해안 도로도 달릴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치프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대표하는 네이밍으로 1921년 처음 등장하여 아주 높은 인기를 끌었던 바이크입니다. 순탄치 못했던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역사 덕분에 중간중간 명맥이 끊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오늘날의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네이밍으로 여전히 불리고 있죠. 치프 다크호스는 치프의 100주년을 맞이하여 풀체인지된 새로운 치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보는 눈이야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이번 치프의 디자인은 정말 대단히 아름답다고 할 수 있죠. 무지막지하게 크지만 예술품을 닮은 미려한 엔진이 파이프 기반의 프레임에 얹혀진 듯한 느낌이 연출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비워버리고 잘라버려서 이미 완성된 듯한 커스텀 바이크의 느낌도 나죠. 기존의 중후하고 묵직한 스타일에서 세련되고 더 젊은 느낌으로 재정비된 모습입니다. 엔진의 형상에 시선이 집중되고 간결한 프레임 덕분에 전체적으로 샤프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작지 않은 바이크임에도 시각적인 부담이 적은 것 역시 특징이죠. 이번 치프의 디자인은 알라엔티의 디자이너로 유명한 올라 스테네아드가 참여하여 처음부터 커스텀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덕분에 전체적으로 힘있고 간결한 디자인에 정비성도 꽤 좋은 편이라는 이야기가 많죠. 실제로 앉아보면 처음 바이크를 세워 올릴 때는 굉장히 묵직하고 위압감 있는 느낌을 주는데요. 널찍하고 매끈한 탱크 디자인과 간결한 계기판, 그리고 양쪽으로 뻗은 심플한 핸들부가 제대로 된 아메리칸 클래식 바이크의 느낌을 내줍니다. 스마트 키로 동작하기 때문에 별도의 키 구멍은 없고요. 오른쪽 핸들 뭉치의 버튼으로 시동을 켜고 끄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게임 끝입니다. 시동을 넣는 순간 올라오는 진동감과 배그음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지금 배기 같은 경우에는 순정은 아니고 스테이지 1 옵션 머플러가 구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24년 기준으로는 법규가 바뀌면서 같은 머플러로는 구변이 어렵다고 하니까 소리는 우선 참고만 해주세요. 이 소리가 워낙 좋아서 아쉽긴 한데 순정 배기음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지션의 경우에는 스텝의 위치가 미들 스텝에서 앞으로 약간 뻗어나가 있고 핸들도 약간 낮은 세팅으로 아주 먼 거리를 투어하는 라이딩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재미있게 라이딩하는데 특화된 형태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호불호가 적고 굉장히 세련되어 보이는 형태죠. 좋게 말하면 단거리부터 중장거리까지 두루두루 다 가능한 멀티플레이어 포지션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이도저도 다 애매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저는 한 대로 다 해결하고 싶은 성향이라서 이런 세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한국 시장 특성상 바이크를 여러 대 소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세팅이 딱 매력적인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진 필링과 주행 느낌에 대한 부분은 함께 타면서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썬더스트로크 엔진 사용되었습니다. 116 큐빅인치의 2기통 V2인 공랭식 엔진이고요. 배기량은 1890cc입니다. 최대 토크는 2900rpm에서 162Nm입니다. 보어 스트로크는 101대 113으로 귀하디 귀한 롱스트로크 엔진 사용되었습니다. 압축비는 9.5대 1 고급류 세팅입니다. 미션은 총 6단, 클러치는 습식 다판 클러치 사용되었고요. 구동 방식은 벨트 방식입니다. 전륜 휠은 19인치 블랙 캐스팅 휠 사용되었습니다.
훌륭한 디자인의 절삭 가공 휠로 사용되었고요. 후륜은 16인치 사용되었고 마찬가지로 블랙 캐스팅 휠 사용되었습니다. 전 후륜 모두 타이어는 피렐리 나이트 드래곤 사용되었습니다. 전류는 130/60 B19 61H 사용되었고 후륜은 160/65 B16 81H 사용되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륜 정립식 사용되었습니다. 내경 46mm고요. 트래블 132mm입니다. 후륜 서스펜션은 듀얼로 들어갔습니다. 프리로 조절이 가능하고 트래블은 75mm입니다. 시트고 662mm, 전장 2286mm, 휠베이스 1626mm, 건조 중량 294kg입니다. 유니텍 용량은 15.1L입니다. 주목해봐야 할 기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으로 드래그 핸들바 장착되어 있고요. 후면 실린더 비활성화 기능 지원됩니다. 이 어떤 기능인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3가지 라이딩 모드 지원하고요. 스마트 터치 계기판 지원하고요. 헤드라이트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로 구동합니다. 그리고 12V USB-A 타입 충전구 포트 19 지원됩니다. 가격은 24년 홈페이지 기준 3,540만원입니다. 이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23년식 재고에 한해서 550만원의 프로모션이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것을 리뷰하는 남자 홍호입니다. 자, 오늘은 인디안 지프 다크호스 타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실승 리뷰에서는 엔진 필링하고 타면서 느껴지는 정말 이 느낌적인 느낌, 이 필링적인 필링에 대해서, 그리고 포지셔닝에 대한 것도 타는 모습을 배경 삼아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행감, 제동력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해요.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엔진 필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애초에 이 아메리칸을 왜 타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8R은 이 엔진 필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속도 한 60에서 100 정도의 속도로 내가 이제 쭉 주행을 할 때 또 느껴지는 감각, 필링, 그 맛에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치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동 걸 때 끝나긴 해. 시동 걸 때 그냥 이미 기분이 좋아요. 빠가가가가가 하면서 이 흔들리는 그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생각보다 아주 세게 오진 않거든요. 적당한 진동감이 오는데 이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최대 토크가 2900rpm에서 나오는 썬더 스트로크, 이름이 제일 헷갈리지? 썬더 스트로크 116인가요? 이 엔진 사용되었는데 얘가 무려 1900cc의 롱 스트로크 공유량식 엔진입니다. 진동도 좋지만 1단에서 넣고 땡길 때부터 얘가 친절한 엔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거든요. 원래 대백이랑 롱 스트로크 바이크 그렇게 타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살짝 붙을 때까지 조금 이렇게 울컥거리는 맛, 또는 잘 못하겠으면 살짝 RPM 높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주행은 한 2000에서 4000 사이 이 정도에서 하게 되는데 이미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에서 라이딩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상황에서 토크가 진짜 그냥 빠바바바방 치고 나오는데 이게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감각대로 시원하게 나가는데 그 시원하게 나가는 감각에서 오는 이 고동감과 배기음은 아주 여유로워요. 이게 바로 이 유유자적한 맛이거든요. 사실 이런도로 달릴 게 아니라 진짜 해안도로에서 한 5단 걸고 그냥 원래 이 맛으로 타야 되는데 도심에서 사실 그 맛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그럼에도 이거를 도심에서 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해안도로에 가야 느낄 수 있는 그 맛이 있긴 한데 도심에서도 이런 모델들을 타면 간접적으로 그 여행하는 느낌이 나요. 되게 신기하게도 그냥 상상으로라도 그런 여유로움이 느껴져. 그래서 이게 사실 어쨌든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도심에서 타기 좋은 바이크는 아닌데 의외로 아주 불편하지 않다. 제가 슈팅 거리가 30km, 왕복 30km, 편도 15km, 그러니까 짧은 거리인데 이런 바이크를 타고 가면 그날 하루하루가 좀 기분이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고 기분 좋은 그런 출력감을 내주는 대배기량 롱스트로크 엔진이다. 이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바이크를 찾으시면 사실 어차피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아시는 기껏해야 진짜 할리, BMW, 인디언 정도밖에 사실 이런 류들을 안 뽑아주기 때문에, 게다가 롱스트로크는 사실 한량 인디언밖에 없어. 이 롱스트로크만이 주는 이 느낌이 있어. 속도가 빨라진 상태에서 이제 RPM을 쭉 올렸다가
저 RPM으로 쭉 내려올 때 호로로로로로로 하면서 내려오고 있죠. 이때 기분이 아주 좋아. 클래식들의 뭐 공통점인데 이 롱 스트로크만이 주는 또 그 이상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 안 타본 사람은 몰라요. OS 프로. 자, 포지션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 핸들은 이제 드롭바라고 드래그바라고 하죠. 드롭바래. 드래그바라고 하죠. 이렇게 양쪽이 살짝 벌어진 듯한 느낌. 그리고 상체가 숙여주는 느낌. 거기에 이제 다리는 미들 스텝인데 앞으로 좀 나간 느낌. 이런 느낌이 아메리칸 클래식 바이크에서 좀 멋을 추구하는 그런 포지션을 보시면 돼요. 아주 편한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편하려면 이제 이렇게 일어나야지. 편하려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앞으로 살짝 숙여지는 게 나중에 타는 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굽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굽어지는데 이게 멋이야. 앞바퀴가 좀 크고 뒷바퀴는 좀 두껍고 사람의 상체는 살짝 숙여져 있고 다리가 앞으로 살짝 나와 있고. 근데 거기서 사실은 조금 더 벌어지고 조금 더 나가야 되거든요. 멋을 추구하는 포지션인데 그 멋에다가 올인한 포지션은 아니에요. 더 벌어지고 더 숙여지고 더 나가야 돼요, 다리가. 그럼 이제 진짜 폼생폼사로 가는 거거든요. 얘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갔다. 자, 이제 주행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좀 독특한 거. 일단 얘 장르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메리칸 크루저예요.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스카우트랑 같은 장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타보면 지향하는 바는 좀 다릅니다. 약간 주행하는 그 전체적인 필링이 약간 네이키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키드는 셀프 스티어링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이게 직진이든 곡선이든 코너링이든 급작스러운 정지든 정말 주행 성능에 집중해서 만들어진 약간 그런 느낌. 일반적으로 초보자가 탔을 때 가장 쉬운 바이크는 네이키드 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크루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직진성에 집중한 느낌. 직진을 할 때 정말 편합니다. 크루저 타면 확실히 달라요. 그냥 쭉 가면 자연스럽게 직진이 되는 느낌. 그래서 내가 양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그 기울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따라가는 느낌. 이게 이제 크루저의 느낌입니다. 얘는 약간 지금 분명히 디자인으로 보나 뭘로 보나 완전히 크루저인데 조금 승차감이 딱딱하고 스트로크가 짧은 네이키드를 타는 듯한 느낌이에요. 방지턱을 갈 때나 이렇게 맨홀을 밟을 때 원래 크루저들은 신경을 훨씬 많이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웬만큼은 다 해줄 수 있는 상태. 그냥 좀 딱딱한 네이키드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서스펜션을 되게 좋은 걸 쓴 것 같아요. 제가 크루저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승차감은 안 좋다. 안 좋은 거 중에서 좀 낫다, 아니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얘는 지금 그 수준이 아니에요. 얘는 승차감이 정말 꽤 좋습니다. 사실 스트로크가 엄청 짧아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좋은 서스펜션을 순정으로 넣은 건가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좀 헷갈리고요. 나머지가 짧은 코너를 선회할 때나 긴 코너를 선회할 때 들은 느낌도 약간 네이키드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직진성이 강화된 느낌이 생각보다 좀 덜 든다. 이 원래 크루저를 탈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엉덩이 중심을 밀어 넣어서 쭉 들어가는 그 느낌보다는 정말 그냥 전체 무게 중심을 밀어 넣어서 앞바퀴가 따라가는 느낌으로 주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얘는 그게 더 쉬워요. 주행하기는 사실 추구하는 맛이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의외로 승차감이 꽤 준수한 편이고 주행하는 느낌도 사실 크루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약간은 네이키드 같은 느낌의 주행 느낌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제가 주행 느낌만 놓고 보면 약간 레벨 1100과 좀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주행감 안에서 주행을 하는 그 느낌 면에서 엔진 필링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얘가 비싼 이유는 그냥 그 엔진 필링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면에서는 사실 크게 얘기할 건 없고 얘 그 기능 중에서 그 기능이 있습니다. 리어 실린더 디스 플로션인가? 이 리어 쪽에 있는 이 실린더를 정차 시에는 멈춰주는 기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얘는 단기통인 거예요.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그럼 앞에서만 실린더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열을 좀 줄여준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리어 실린더가 공유행 방식 특성상 조금 더 열에 취약해요. 왜냐면 앞에는 바람을 많이 맞는데 뒤는 바람을 덜 맞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뒤 실린더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대배기량 바이크들이 얘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차하면은 이 뒤쪽 실린더가 터지지 않는 방법을 고안한 거죠. 그래서 리어 실린더 쪽의 내구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지금 덜 뜨거운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거든요. 오늘 20도가 넘는 날씨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런 류의 크루즈를 좀 타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실제로 조금 덜 뜨거운 것 같긴 해요. 효과가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습니다. 살짝 막히고 있어서 지금 이 엔진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 감안했을 때 아주 뜨겁진 않은 것 같아요. 버틸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 원래는 버틸 수 있다에 가까스로 마지노선으로 닿는 느낌이 원래는 보통 들거든요, 이런 형태들은. 근데 얘는 지금 사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뜨겁다 정도라서 이게 한여름이 돼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효과가 없진 않겠다라는 느낌 정도를 지금 제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브레이크가 얘가 싱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크루저면 보통은 듀얼을 넣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해요. 실제로 타보면은 지속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딱 멈춰요. 근데 힘은 좀 많이 줘야 돼요. 내가 편안하게 탄다는 느낌보다는 얘는 진짜 약간은 그 주행 재미에 초점을 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주행 모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투어 모드, 스탠다드 모드, 스포츠 모드.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얘는 스포츠 모드로 탈 일이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걸 스포츠 모드로 타면 이거 뭐 거의 미친놈이에요. 그냥 미친듯이 치고 나가는데 크루저에서 이런 느낌을 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치고 나가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그 스포츠성을 선호하는 젊은 층들을 노리기 위해서 요게 있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고속 투어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기능이 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런 타입의 이런 승차감에서 이런 출력을 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출력이 나오거든요. 뭐 아무튼 쓰실 분들은 쓰시고요. 저는 한번 써보고 넣은 적이 없어요. 스탠다드 모드로 넣고 타면 정말 힘이 개센 동유랭 V-트윈 크루저의 느낌 납니다. 저는 거의 스탠다드로만 놓고 지금 타고 있고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 엔진 필딩이 너무 좋아요. 밀어줄 때의 느낌도 좋고 스로틀을 풀었을 때 엔진이 호로로로롱 하고 풀려드는 느낌도 좋고 정말 내가 빠르게 타기에도 괜찮고 유유자적하기에도 괜찮은 그런 엔진 필딩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요. 얘가 계기판이 완전 풀 터치 LED 계기판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되게 자연스러워서 그냥 보면 아날로그 계기판인가 싶은데 이게 지금 완전 디지털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터치도 되고 이 계기판의 색깔도 주변 조도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런 것들 되게 스마트하고 지도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안 된대요. 사용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주행 모드는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Voice Pro.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점이 아쉬운가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메리칸 크루저를 타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약간 인생의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 타는 장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날렵한 것도 아니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거의 모든 파츠가 다 알루미늄 스틸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금속이 주는 느낌이 결국 그 클래식이 주는 느낌을 좌지우지해요. 감성 이런 것들을 채우려면 다 스틸로 되어 있어야 돼. 이 아메리칸 크루저를 모두가 다 좋아할 수는 없었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선호도 떨어지고 제동력도 떨어지고 운동신뢰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근데도 이걸 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포만감, 이 풍성한 엔진 배기량이 내주는 이 엄청난 포만감과 함께 오는 여유로움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어우러지는 배기음까지 아시잖아요. 이 느낌. 결국 이런 감성을 위해서 사는 모델이다. 성능적인 부분이랑 이런 막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이 외형적인 부분하고 이 엔진 필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에게 맞는 바이크인가 실제로 돈 많이 들거든요. 이 클래식들은 어쩔 수 없어요. 결국 바이크 가격 비싼 만큼 소모품 가격도 싼 바이크에 비하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 좀 감안해 보시고 내가 정말 이 바이크를 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가 상황이 된다고 하면 내가 이 바이크에 만약에 든다고 하면 한번 시승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인디언은 지금 타면서 딱 그 느낌을 제일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할리나 이 트라이언프에 비해서는 지금 인지도가 비교적 낮다 보니까 이런 바이크가 있는지도 몰라. 그 완전 왕큰 바이크들 있잖아요. 그 스커트가 길게 늘어진 그 전형적인 인디언의 모습. 그 바이크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크를 아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 아예 인디언을 모르고 이런 바이크도 있다. 이렇게 멋지고 엔진 필링이 훌륭하고 운동 성능도 나쁘지 않고 심지어 이런 디지털 계기판 막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모델이 있다. 보시면서 시승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요게 가장 이 영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탈 것을 리뷰한 남자 뽕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진짜 돈 많이 썼으면